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최근에 제가 1박 2일로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이날 1박 2일 일정이었다 보니까 첫째 날 2강, 두 번째 날 2강 이렇게 해서 총 4강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 1강, 깡이란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1강은 공기통 하나를 의미합니다. 2강은 공기통 2개. 그러니까 제가 4강 했다는 건 공기통 총 4개. 4번 다이빙을 했다는 뜻이고요. 오랜만에 다이빙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강원도 고성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을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군 입대를 위해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사님께서 군 입대 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겠다며 이 투어를 진행을 해주신 건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바다가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강렬했어요. 엄청.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따라 바다 안에 들어가면 시야가 너무 좋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바다가 뿌옇지 않고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시야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엄청 흥분했었죠. 자, 첫 번째 1강 때는요 좀 얕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지, 좋아 이게 바다지 같은, 전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정말 즐겁게 다이빙을 하고 올라왔어요. 조금 휴식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다이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다이빙 때는 오늘 시야가 좋으니까 물것들이 많은 쪽으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서운 공포증 하나가 있죠. 바로 고소공포증입니다. 저는 실제로 놀이기구를 못 타요. 아니, 탈 수 있긴 한데 안 타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게 뭐랄까, 억지로 버텨낸다는 느낌이 센 거거든요. 다 같이 놀러 갔으니까 놀이기구를 내가 버텨내줘야겠다 같이. 그때 한번 과호흡이 온 적이 있었어요. 막 숨이 막 이러고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막 손 떨리고 온몸이 막 떨리고, 그 정도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문제는요 바다 안에서도 통하는 것 같았어요. 1강 때는 사실 좀 얇은 곳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다이빙 때는 뭔가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 고소공포증이 터져버린 거죠. 심지어 갑자기 호흡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다이빙을 한 거기도 하고, 첫 번째로 다이빙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기 때문에 나를 조여는 압박감이라던가 호흡의 답답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제 버릇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할 때 힘들어서 헥헥대고 호흡이 꼬이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코로 호흡을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근데 이 다이빙은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입으로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것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고, 심지어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위에 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질소를 마시고 있다 보니까 압력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오랜만에 다이빙 한다고 걱정이 많아서 다이빙 강좌 영상을 조금 몇 번 보고 왔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걸려있는 알고리즘에 익사체험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 봐? 썸네일부터 제목까지. 그게 또 봐버렸어. 두 번째 다이빙 할 때는 비도 왔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겁도 조금 먹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 했었고요. 패닉에 빠질 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요, 내가 강원도 고성을 갈 때 고속도로에서 까마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것이 사실 지금의 이 사고를 예견한 건 아니었을까 같은 엄청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사실 스쿠버 다이빙은 굉장히 안전한 취미예요. 당신들이 이 호흡기만 잘 물고 호흡만, 숨만 잘 쉬면 어떤 위급 상황을 맞이할 일이 거의 없는 정말 안전한 취미인데, 패닉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과호흡이 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마시는 건 많이 마시는데 내쉬질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다행히 그 와중에 제가 패닉에 대한 대처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막 마스크를 집어 던진다던가 호흡기를 벗어버린다던가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호흡기를 뺏어버린다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패닉이 와서 답답하니까 인스트럭터분, 그러니까 강사님을 불렀죠. 강사님, 저 여기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있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수신호로 보냈더니 강사님이 눈이 크게 동그래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스쿠버 다이빙은 팀, 그리고 버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나머지 팀원들이 밑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고 있으면 팀원들은 밑에서 아주 캄캄한 바닷속에서 답답함도 많이 느꼈을 거고 배걱정도 많이 할... 뭐야, 왜 이렇게 잘 놀아? 개 잘 놀고 있네? 자, 아무튼 수면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기포들, 공기방울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제 시야를 둘러싸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수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빼고 숨을 한번 들이셨죠. 강사님이 저한테 괜찮아요 성윤씨?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려가자마자 바로 패닉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또 과호흡이 오려고 하고. 하지만 당황한 제 모습을 보셨는지 본인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리고 제 손을 본인의 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렇게 요동쳤던 심장이 침착해지고요, 호흡도 놀라운 속도로
정상이 됐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정신적 지주란 게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 남은 공기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 왔었다고. 올라왔을 때 딱 하늘을 보자마자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 있는 겁니다. 와우. 이승전결의 결처럼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도 공기통 2개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패닉이 느꼈던 포인트로 또 가게 되었는데 사실 가기가 싫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또 그런 상황을 겪어서 답답함을 느낄까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제일 큰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나머지 4명의 다이버 팀원들이 또 밑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또 투어 지각도 하고 장 보는데 참여도 못하고, 심지어 형님들이 또 군대 간다고 고기도 다 구워주시고, 그리고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괜히 패키 치는 건 아닌가, 사실 송구스럽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다이빙조차에도 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진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날 버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I'm 갈비지, I'm 트래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저는 이걸 이겨내고 싶은 욕심이 그 걱정보다 한 발짝 더 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재밌는 이 레저 스포츠 취미를 이대로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일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려가자마자 바로 멘탈이 하고 터졌죠. 강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고 제가 선생님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었죠.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이 불안한 생각을 좀 안 하려고 바닥을 일부러 안 봤어요. 옆에 있는 절벽 면만 보고 갔어요. 정말 불안한 생각이 나려고 하면은 호흡이 귀신같이 꼬여가지고, 그리고 어제의 공포가 자꾸 나를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어 확 감싸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긍정적인 망상을 했어요. 막 스펀지밥 집도 여기 있겠지? 그리고 호흡을 다 쓰고 올라왔습니다. 다이빙 하는데 16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16분 동안밖에 다이빙을 못했다는 건 제가 호흡이 자주 꼬였기 때문에 제 공기 잔량이 얼마 없어서 다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스쿠버 다이빙은 팀이 생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 공기를 다 쓰면 다 같이 올라와야 돼요. 물론 중간에 올라가지 않고 잘 버텨내긴 버텨냈지만, 뭐랄까 또 폐를 끼친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호흡을 제대로 했더라면 좀 더 길게 다 같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공기통을 쓰러 갔을 때 농담 반 진담 반, 아니다, 진심이 9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형님들 타고 오실 동안 라면 먹고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형님들끼리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돌아온 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린 안 버려, 같이 가야지. 존나 멋있어. 약간 사실 눈물이 살짝 찔끔 날 뻔했어요. 그날 다이빙 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전에 봤던 까마귀보다 무지개가 더 기억에 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기통을 쓰기 위해 이번에도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나를 진짜 아무도 버리지 않고 누구든 나를 구해줄 수 있고, 이 버디 그리고 이 팀원분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한 200% 정도가 충전이 되었다 보니까 호흡이 꼬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절벽만 보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도 보이고 산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생각이 났고 20분 정도 다이빙을 하다가 재밌게 즐기다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겨낸 것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다이빙이 버티는 게 아니라 재밌게 즐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중간은 좋지 않았지만 시작과 마무리의 다이빙은 너무나도 좋은 투어로 제 추억 한켠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1박 2일의 여행 동안 힘들었던 것이 발생하고 극복하고 해결하기까지가 되게 드라마 같은 썰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썰을 통하면서 제일 크게 배웠던 거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구나,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